자,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는 다소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현물 쪽의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2,800선에 안착한 모습인데 다소 좀 피로감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온전히 대형주 이런 반도체 IT 쪽으로만 사실 시장이 흘러가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 외에는 개별주, 섹터별 순환매가 상당히 빠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종목 선택이 그 무엇보다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명품 멘토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이분을 사실상 일컫는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 데는 이분만한 분이 없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번 수익 난 종목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에서 또 재매수를 해도 또 두 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고 똘똘한 종목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기쁨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저희가 끌고 갔을 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2차 전지와 단기 과대 낙폭주를 또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 한번 볼까요? 우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진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에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단연 CATL 아니겠습니까? 이런 CATL을 포함해서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들을 미국에서 배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자, 더불어서 지금 인터배터리 2024가 독일 미넨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는 전기차 캐즘과 더불어서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즉 ESS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름 좀 난다 하는 기업들은 사실 유럽을 뚫기 위해서 총력전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내 배터리 기업들 역시 유럽의 잠재국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사실상 스타 종목은 단연코 SK이노베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의 수익의 급등이 나타났고 SK이노베이션 우선주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설이 나왔죠. 이 공시를 통해서 아직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주가가 환호했습니다. 견조하게 상승 탄력을 이어갔던 만큼 2차 전지 내에서도 소부장 그리고 ESS 워낙에 업종 내에서도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베팅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기 과대 낙폭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시장이 코스피 쪽이 2,800선에 안착을 하면서 지수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워낙에 심하고 가는 종목만 사실 가고 있죠. 요즘의 시장을 봤었을 때는 그간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K푸드라든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이제는 호재에 조금 둔감해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간 좀 못 갔던 소외업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게임주, 뭐 제약바이오 이렇게 약간 시장에서 소외됐던 쪽에서는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소외됐던 업종들에서 이제 제법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 전문가님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된 그러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어디서 찾아볼지 투자 전략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증시 한 줄 평도 봐야겠죠. 자, 재료에만 목매는 증시 이슈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의 증시는 봄일지 겨울일지는 전문가님 만나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연고점을 돌파하고 2,800선을 뚫고 안착에 나서고 있죠. 다소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좀 주춤합니다. 지금 특별하게 이 강하게 탄력받지 못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한마디로 끌고 가는 주도 업종은 없는데 이 섹터별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개별 이슈들이 많았죠. SK이노베이션, DB 하이텍 등의 여러 가지 호재를 안는 종목들만 급등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체감적으로 지수가 좀 오르고 있는지 좀 이런 체감을 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고민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게요. 오늘 우리 또 명품 멘토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800선 위로 올라왔는데 시장이 말이죠. 제 텐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일단 엔비디아도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고 어제 미국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외국인들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시장인데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사실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매매하기에는 참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일주일 만이시거든요.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사실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더더욱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소 지수는 2,800을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갔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고요. 거래소가 신고가를 가하게 된 가장 큰 1등 공신은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자동차 같은 중대형주들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는 이쪽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대형주가 올라가면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련 업종이나 관련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중소형주들도 순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그런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매번 계속 대형주만 오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좀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의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자금 분산이 너무 많이 돼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의 부실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상장을 많이 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 스스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한 종목들 한 90일 정도만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쭉 봐도 종목들을 쭉 보면은요, ETF라든지 ETN 같은 이런 특수 목적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 8, 90% 이상의 종목들이 계속 하락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공모 단계에서 가격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는 이 회사가 돈을 지금 당장 못 벌고 있어도 나중에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나 아니면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돌아와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 회사가 상장만 비싸게 해가지고 주가는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투자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시장의 금리가 많이 높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이 결국은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어떤 체감적인 괴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거래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량한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주가 되는 업종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도주나 아니면 매수가 몰리는 종목에 대한 선호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수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노리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또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이슈에다가 목을 메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배제가 돼버리고 큰 뉴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만 주가가 단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쪽 저쪽 휩쓸려 다니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도 잘 극복해야 될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슈가 반응이 좋다라면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 그리고 또 너무 위험한 종목 말고 좀 적당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슈에 좀 접근을 하자. 재료에만 목매는 증시다라는 이러한 한 줄평을 잡아주셨다시피 이런 재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슈도 우리가 그 강도를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도가 조금 약한 이슈는 오히려 재료 노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바닥권에서 대장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사실상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재료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차트는 사실상 그 주가의 속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걸 모두 다 감안했을 때 최고의 수익과 안정적인 매매를 함께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역시나 우리 최병근 대표님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더 많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6월 들어서 보여드렸던 수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한 종목 빼고 모두 다 생방송 중에 얘기했습니다. 딱 지금 저희가 6개, 5개 가지고 왔죠. 6개네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로서 지금 전날에 이틀 전에 청산을 하시면서 5%의 수익을 가져가셨고 CJ 시푸드 생방송에서 관심 있게 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이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는 김 관련주로서 이거는 2거래일 만에 26%권의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자, 삐아 이름이 굉장히 귀엽죠. 지금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도 이 삐아라는 얘기만 들으면 사실 생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중소형주 화장품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죠. 그리고 중국의 징동닷컴 6.18 할인 행사까지 열리면서 그래도 또 주목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종목도 37%권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같은 화장품 관련주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죠.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는 2번 들어가서 2번 수익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진입 포인트와 청산 포인트가 비슷하죠. 진입 포인트가 23,000원, 22,500원인데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났다라는 겁니다. 각각 28%, 17%권의 수익.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35,300원의 진입가를 잡아주셨는데 이 의류 OEM 기업이죠.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도 17%권의 수익. LS 머티리얼주도 생방송 관심주로 추천을 해주셨고 어느덧 24%권의 수익으로 가져가시면서 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의 수익은 일단 확실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생방송만 눈여겨보시고 오늘도 사실 3가지의 종목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익의 꽃 제대로 한번 화려하게 좀 피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도중에만 저희가 입장이 가능하세요. 이분은 뭐 매일 출연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회가 더욱더 소중하겠죠. 자, 50분까지 방송 시간 35분 남았습니다. 이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이 시점에서 내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확실한 종목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재료에만 목매는 증시다. 이슈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리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6월도 이제 보면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또 7월이 다가오는 상황인데 더운 여름 우리 앞으로의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참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벌써 6월 달을 말로 가고 있어요. 우리 증시는 당분간은 이 구도가 계속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나 아니면은 매수가 몰리는 상승 종목들 이쪽에서만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뭐 그 종목들이 고가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선뜻 매수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을 못 샀는데 또 다시 급등한다든지 뭐 2배, 3배 오른 자리에서 다시 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간접 투자 가야 되나 아니면은 미국 시장으로 가서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사야 되나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그냥 원칙론적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섣불리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항상 투자라는 것은 지금 좋다, 더 올라간다, 막 얘기가 한참 나오고 그것이 내 귀에까지 들릴 때쯤은 시장에서 투자가 어느 정도 끝 마무리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우리가 가까운 시기에 2차 전지에서도 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잘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은 종목들, 물론 그 종목들이 상승이 더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수익 욕심 때문에 2배, 3배, 4배, 5배 오른 종목을 너무 과도하게 고점에서 산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왜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안 사면 올라가고 내가 맞아요. 사기만 하면 주가가 빠진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시세에만 눈을 돌리고 그 시세에 현혹돼서 저기 잘 올라가니까 난 지금 저걸 사봐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투자라는 것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는 거잖아요. 뒤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종목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더 올라갈 같이 매력적인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사면은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해서 뒤늦게 매력적으로 봤기 때문에 고점을 무리하게 사고 있는 게 아닌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당장 안 나더라도 너무 고가의 종목을 추격 매수한다든가 무리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동안 하락을 많이 거쳤다든가 바닥권에 있는 위치의 종목들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닥권의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시장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80%는 바닥권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만 시장을 선도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닥권에서만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조정을 좀 거쳤고 그 이후에 투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종목들. 즉 하락을 꾸준히 했거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쉬었다가 최근에 갑자기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은 지금 당장 바로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투자라는 게 어차피 미래를 보는 거니까 너무 고가의 종목보다는 지금 매수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대응이 어렵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오시거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그 종목 위주로 저도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고가의 종목을 추격하지 말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돈 벌 수 있는 딱 정석의 얘기인데 참 그런 종목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눈이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막 올라가고 막 삼양식품 막 200% 올라가고 화장품 관련주 몇백 %씩 올라가는데 그 종목 추격하고 싶은 건 사실 사람의 심리인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간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겠거니 생각을 하고 명확하게 그래도 수익을 날 수 있는 확실하게 좀 승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 혼자서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꼭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 방송 중에 얘기하는 종목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들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이 6개의 종목들에서 지금 5종목이 모두 생방송 중에 얘기를 한 지금 종목들이죠. 길지 않는 기간입니다. 삐아나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주셨고 CJC푸드도 당연하죠. 그리고 2주 전에 얘기했던 노브랜드라든지 LS 머티리얼즈도 전부 생방송 도중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종목만 알면 뭐하냐고요. 괜히 고점에 물려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그러한 방법 쓰지 마시고 정확한 종목을 알았다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진입 포인트와 청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최병원 전문가님이 함께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필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내 계좌의 수익이
잃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도움이 되면 됐지.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이 장 시작부터 장 막판까지 함께 탁 붙어서 어떤 종목의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잠깐 시장의 방향성 얘기했더니 어느덧 방송 시간이 30분도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지금부터 저희가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기에 따른 명확한 코멘트는 피리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은 얄짤없이 50분에 닫는 거 아시죠? 자,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딱 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압축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 극대화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일단 네.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한번 봐야겠죠. 2차 전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2차 전지 지금 2종목 물려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사실상 손절을 안 한 이유가 그래도 이제 올라가겠지. 여러 가지 이슈와 모멘텀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버티고 버티다 손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2차 전지는 어떻게 좀 될 거다라고 보세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서 중국 업체 배제하네, 뭐 인터배터리 2024 열리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차 전지 종목이 안 오른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들, 그다음에 시세를 내면서 열광했던 종목들이 안 오를 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수급이 그쪽에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매물을 돌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덕산 데코피아 같은 주식들, 이거 전액 전구체 관련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나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종목들이나 뭐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2차 전지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플러스 리튬 포어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전혀 오르질 못하잖아요.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수급적인 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과거에 워낙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그런 이슈 때문에 너도 나도 막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는 상태고 그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시 올려주려니까 매물이 부담이 돼서 매수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들이 오르려면은 물론 뭐 그 중에서 또 옥석 가리기가 있겠지만은 다시 오르기는 오릅니다. 오르는데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매물이 다 소화가 되고 뭔가 해소가 돼야지만이 오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의 업황이 다시 좋아지고 있고 뭐 미국과 중국이 견제를 하니까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다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주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오를 수 있는 종목에 좀 옥석 가리기를 해서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은 시장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섣불리 예측해서 살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수급 주체들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와 주는 종목들,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된 게 역시 에코프로 머티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2차 전지 소재 쪽에 관련된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 시점에 완전 유명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주가가 다시 또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20만 원대, 2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대 8만 원 이하까지 내려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뭐 잠깐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은 거의 6개월 가까이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70% 정도 되는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락이 크고 그 하락 이후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결국은 이유는 이유일 뿐이고 수급이 결국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이 들어온 상태고
상승을 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블록딜이 발표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블록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저걸 조정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블록딜 얘기가 나와서 급락을 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고 고맙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용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 뉴스를 좀 자세히 보면은 블록딜 얘기가 나왔는데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린 건지 아니면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번에 지분 올랐을 때 지분 팔아야 되겠다 해서 블록딜을 한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체들의 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랬든 저랬든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매수가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그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조정 시점에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와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덩치가 크긴 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를 때만 해도 70%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도 다시 반전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빠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대응을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이제 추가 블록들 여파로 사실 장 초반에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호라 이것은 사실상 땡큐다.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전기차 판매도 약간 부진하기도 하고 이제 정책발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힘든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종목별로의 관련해서의 순환 상승으로 인해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메리트도 있고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화를 좀 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6글자 이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10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들었는데 이제 TV를 켰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못 들었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해 주시면요.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실한 전략 알려드릴 거고요. 시가 베팅을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그러한 또 이제 들어갈 만한 재진입의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시 최병건 전문가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방송 도중에 오픈을 해주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수익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익은 정말 언제 사실 받아도 참 달죠. 달디답니다. 그런데 그 달달한 수익을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은 이렇게나 잘 가져다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 수익 실현 5%, 그리고 그 외 CJ 시푸드, 삐아, 마녀공장, 노브랜드, LS 머티리얼즈까지 전부 다 생방송에서 지난 생방송, 2주 전 생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먹고 또 먹어도 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6월 들어서 삐아 같은 경우에 한 번 들어간 걸로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5월에도 수익이 났고 몇 월에도 수익이 났고 계속해서 수익을 사고 팔고를 하면서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종목이 가잖아요. 수급이 몰리고 있는 쪽이 몰리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을 명확하게 찾아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건 전문가님의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드렸습니다. 시가 베팅 테마는 2차 전지 잡아주셨고요. 2차 전지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공략을 할 만한 딱 이 종목을 픽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포인트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다신 알려드리지 않아요. 꼭 입장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간 20분 남았고요. 저희가 50분까지 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사실 개별 이슈가 좋았는데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급등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SK이노베이션뿐만이 아니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우선주까지 사실 올라왔는데 이 뭐 합병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합병설이 아직 구체적인 게 발표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합병될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랑 친환경 에너지까지 합해지니까 무려 지금 105조 원 규모의 에너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SK이노베이션에 관련한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제일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SK 이노베이션이 암만 열심히 일을 하고 수익을 잘 내고 내재 가치가 높아도 주가는 반응을 전혀 안 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합병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버리면은 거기에 주가가 확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개인 투자자는 그럴 수 있어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 종목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대형주까지도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메이저급 투자자들도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증시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 그리고 너무 좀 도박성이나 투기성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일 진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거래량도 너무 과도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모양새를 봤을 때도 이거는 결국 단발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만 반짝 강세 보이고 그다음에는 끝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또 옆으로 기어가는 형태로 가는데 그런데 이 상태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상태에서 수급 주체가 들어와 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다음에는 또 완전 묻지마로 또 올라가겠죠 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중소형주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요즘은 대형주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게 내용이 있든 없든 이슈에다가 주가가 반응을 해주면은 거기에 무조건 투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삼성공조라는 종목이 요즘 엄청 잘 올라갑니다. 네. 보시면은 주가가 뭐 9,000원에서 지금 18,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2배로 올랐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왜 2배로 올랐는지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못해요. 왜냐? 삼성공조라는 주식은 알다시피 전에 뭐 액침 냉각이나 그다음에 냉각 시스템 때문에 그때 데이터 센터가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냉각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기대감에. 그래서 삼성공조도 그러면 냉각 시스템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회사는 냉각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만 공조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실제로는 자동차 부품 쪽에 더 강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이 삼성이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계열사 아니야? 삼성 계열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삼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배씩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턱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투자를 외면하기만 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만 이렇게 이제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들은 단타성 대응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이런 형태의 진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단발성을 보이지만은 만약에 후속 매수가 또 들어온다면은 분명히 제가 다음 방송 시간에 이거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아직까지는 단발성을 보고 있다는 거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과 뭐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도 다 올라왔는데 아무리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실적 잘 나오고 뭐 한다고 해도 그렇게 주가가 안 오르더니 합병설 얘기 나오니까 사실 주가가 급등하더라. 중소형주도 아니고 이러한 큰 사이즈의 대형주가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재료에만 목매는 증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시가 베팅 전략 2차 전지 내에서의 이 종목을 픽해 주셨으니까요. 자, 지금 방송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수익률표 보여드려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생방송 왜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누차 보여드리죠. CJC푸드도 생방송 히든 종목, 삐아 마녀공장은 2번 들어갔는데 2번 수익이 다 났습니다. 진입 포인트도 명확하죠. 6월 4일 23,000원, 5월 8일 22,500원 명확한 그 눌림목 구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3만 원 그 언저리대에서 수익을 본 겁니다. 각각 28%, 17%의 수익, 노브랜드도 17%, LS 머티리얼즈까지 생방송 관심주 혹은 히든 종목으로 주시면서 모든 종목들이 2자릿수 수익을 기록했던 만큼 지금부터 저희가 또 여쭤볼 만한
단기 스윙 종목까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QR 스캔 입장 어렵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13분 남았네요. 얼른 저희가 함께 하시면서 내일부터 불을 뿜을 수 있는 내 계좌 함께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단기 스윙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지수랑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현재 지수가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많이 올라오기는 했잖아요. 근데 막 네. 거래 대금이 막 폭발적으로 사실 일어나면서 지수가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선가 매도가 나와야 새롭게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면에서는 부담스러운 고점에 위치한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수익 내기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볼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고가의 종목과 저가의 종목은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고가의 종목은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빨리 반전을 하고 수익을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이게 재수 없이 잘못 걸리면 급락이 쉽게 나와버립니다. 뭐 한 20-30% 그냥 쉽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종목도 여러 가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시간 조정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중기적으로 한 달, 두 달씩은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행보를 하다가 개인들이 포기할 때쯤 되면 올라오는 그런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 견뎌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닥권의 주식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80% 가까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나마 20%의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는 공모 단계에서 가격이 높은 건지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하락을 많이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연속 하락이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 굉장히 급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있는 노브랜드 같은 경우나 뭐 아니면은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단타 수익을 노릴 때 그런 식의 대응을 적용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은 예측 매수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쯤이면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종목을 접근할 때는 반드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셔라라는 얘기는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단타성 거래로 꽤 재미를 봤던 노브랜드가 지금 다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해서는 가격이 지금도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락을 했다가 최근 한 2, 3일 사이에 또 단기간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50-60%를 그냥 쉽게 올라버립니다. 사실 단기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근데 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그 이후에도 또 한 번씩 더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좀 활용을 한다면은 단기 수익을 크게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 하락 시에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또 급반전 한번 하는 그런 형태의 수익을 노린다면은 뭐 크게 욕심 안 낸다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수익을 또 몇 번 받기 때문에 또 재진입을 해도 충분하게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만한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주에서 지금 하단으로까지 종목을 써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지금 벌써 두 번째 종목 선물을 오픈해 드렸는데 자세한 전략은 시청자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차트적으로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그런 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입 포인트가 더 명확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필히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을 또 산다면, 이 의류 OEM 업체를 또 산다면 어느 구간에서 내가 정확하게 재진입을 좀 해봐야 될지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디단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챙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우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두 번째 종목, 그러니까 두 번째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큰 종목 얘기해 주셨죠. 자, 6월 들어서 6개 종목 중에 5개 종목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이 생방송 도중에 언급을 한 종목입니다. 종목 얘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종목을 정말 내가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게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입니다. CJC푸드 26%, 삐아도 37%, 마녀공장도 2번 들어가서 2번 각각 28%, 17%권의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게다가 노브랜드 17%의 수익, LS 머티리얼즈까지 24%의 수익을 가져갔던 만큼 절대 이 수익률표에 힌트가 있다라는 말씀은 또 못 드리겠네요. 자, 두 번째 단기 수익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시가 베팅 종목, 단기 수익 종목까지 알아봤다면 또 우리의 시그니처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장을 통틀어서 오늘의 봄 종목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 이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해야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을 또 미리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서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은 지금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에 맞춰서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커뮤니티 방에서도 뭐 사실 종목 수익 낸 종목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수익률표에 다 포함을 안 시킨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그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그 가스하고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제가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화성밸브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한국석유 추천드렸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단발성이니까 그건 굳이 포함을 안 시켰고요. 그 다음에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이미 17% 정도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를 팔고 일부는 들고 가는 선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손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제가 그 커뮤니티 방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엑슨모빌의 벤더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이쪽에 지금 그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고 있고 이쪽 이슈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도 그 석유 시추 관련된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석유 시추 관련 종목이 무조건 테마 종목이다라고만 칩을 하기에는 사실 종목들 숫자를 상승하는 숫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상당히 큰 대형주들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방 꺾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종목이 오르는 형태나 아니면은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개수를 보면은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며칠 반짝하고 끝나버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부각이 될 것인지 이걸 금방 캐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전에 재료 자체도 컸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나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이슈가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오늘도 또 신고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은 굉장히 무겁고 보수적인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쪽의 이슈가 제가 이미 커뮤니티 방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꾸준히 노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대응하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자꾸 겁을 내시는 이유가 내가 사버렸는데 고점에서 물려버릴 거면 어떡할까 이걸 자꾸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오르는 거 보고 추격 매수하시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에도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말고 저점 공략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시 한 줄 평으로 말씀드렸던 시장은 이슈에 반응을 하고 우리는 그 이슈를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이슈가 바로 지금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시추 관련주고 오늘 말씀드릴 히든 종목도 그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동안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던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해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엑슨모빌이라든지 또 다수 해외 업체들이 이 가스전의 사업을 좀 접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다만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이 연출됐고 특히나 동해가스전의 이슈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슈는 이슈로 보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개해드린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해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목을 보자. 그럼 전문가님 이 종목에서 힌트를 조금만 주시자면 어떻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글자 수가 긴가요? 예, 사실 동해가스전에 네. 대한 그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 테마주 같아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내용이 그냥 무산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기업 내용이 좋고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를 안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과거에 이제 다른 해외에서 가스 시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고 아마 이 정도 말씀드리고 동해 쪽에 가까이 있는 회사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이거 어떤 건지 대충 감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중대형주 쪽에도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리스크를 안지도 않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꽤나 큰 종목이다. 그리고 가스전 사업을 경험해본 그러한 종목이다. 게다가 이제 시추 역량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동해하고 좀 가까운 그러한 또 이제 우리가 좀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동해 시추 가스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이 시가 베팅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 알려드렸고요. 단기 스윙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봄 종목은 특히나 처음으로 얘기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필히 어떤 종목인지는 시청자 커뮤니티방에 입장하셔서요.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2분도 안 남았네요.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정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 함께 짚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주식시장이 요새 참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인내심을 많이 요구를 하기도 하고 대응이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어차피 수익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가시면은 큰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삐아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반드시 그런 결과를 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반기 좀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명확하게 선별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